검찰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두고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리는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목소리 표출은 국론 분열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데 국민의 뜻이 모였다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검찰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사에 대한 감찰권을 법무부가 대검찰청으로부터 거둬들이라고 권고해 검찰에 대한 감찰 권한을 법무부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 관행을 폐지하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여당이 피의사실 공표와 과잉 수사라고 지적한 반면 야당은 조 장관 가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수사 압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자신의 발언이 수사 외압이라며 항의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위원에게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욕설을 했다가 나중에 사과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서울은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대관령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져 올해 첫 영하권을 기록하겠습니다. 철도노조가 임금 교섭 결렬에 따라 3년여 만에 이번 금요일 오전부터 72시간 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출퇴근 시간 대체 인력 투입 등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화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서초동과 광화문 둘로 쪼개진 최근 광장 집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을 국론 분열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게 하나 된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찰 개혁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어제 국정감사에선 예상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여당이 피의사실 공표와 과잉 수사라고 지적하자 야당은 조 장관을 가족 사기단이라고 부르며 수사 외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장관 호칭을 두고 여야가 초반부터 격돌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가윤 의원이 조 장관을 가족 사기단 수괴라며 거칠게 표현하자 여당에서 고성이 쏟아졌습니다.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 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이 임명하고 장관을 비난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표현은 좀 지나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모욕적이고요. 여당은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검찰권의 과잉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십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도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장관의 낙마라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의 수사 압력이 지나치다며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눈치 살피지 마시고 증거와 진실을 쫓아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수석이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를 어떻게 보면 예방하고 관리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사모펀드 문제입니다. 여당은 검찰이 조 장관 일가 관련 피의 사실을 지속해서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은 과거 국정농단 수사 때와는 다른 잣대로 여당이 검찰을 압박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계속 검찰 관계자다 하면서 언론에 피의 사실을 흘리는 것, 저 요건에 비춰봤을 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피의 사실 공표를 이렇게 즐기던 분들이 벌떼처럼 나서가지고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마라라고 막 지금 중앙지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명백하게 수사 외압이고 수사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상적인 공보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수사 보안에 신경 쓰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비교적 수사 초기에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최초에 제기되는 시점부터 수사팀 전원을 상대로 검사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각성을 받았습니다. 조국 장관 수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오는 17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그대로 재현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검찰이 형사사건 피의자나 참고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받아온 심야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밤 9시 이후 사건 관계인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진술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은 조사 시간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1차 감찰권을 거둬들이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법무부의 감찰을 2차적 감찰로 축소하고 있는 법무부 감찰 규정과 직제 관련 대통령령 등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자율적인 감찰을 기본으로 법무부는 2차적 감찰을 하도록 돼 있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사모펀드에 10억 원을 투자했고 억대 투자 수익금도 챙긴 것으로 기술했습니다. 또 정 교수 남매의 이름이 적힌 자료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증거인멸 정황도 포함됐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모펀드 코링크 P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와 남동생은 지난 2017년 코링크 사무실에서 코링크 신주를 5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조 씨는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같은 해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정 교수 남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860만 원씩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정 교수 남매에게 준 투자 수익금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같은 해 정 교수 남매가 투자금 상환을 독촉하자 조 씨가 코링크 투자업체인 WFM에서 자금을 횡령해 갚아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코링크에 빌려주는 것처럼 가짜 계약서와 회의록을 꾸며 13억 원을 빼낸 뒤 정 교수 남매에게 10억 원을 돌려줬던 겁니다. 남동생 명의 투자금과 지난 2015년 조 씨 부인에게 빌려준 돈까지 합쳐 정 교수가 사실상 10억 원을 차명 투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조 씨가 정 교수의 흔적을 급하게 지우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8월 조 장관 지명 이후 사모펀드 투자 문제가 불거지자 조 씨는 정 교수와 대응책을 상의하고 해외 도피 직전에는 압수수색에 대비해 코링크 사무실 등에서 정 교수 남매의 이름이 적힌 자료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 도피한 사람들이 많아서 수사가 한 보름 이상 지연이 되었습니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수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조 씨를 이미 재판에 넘긴 검찰은 정 교수가 횡령 공범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기밀 유출이나 말맞추기를 우려해 조 씨에 대한 피고인 접견 금지를 청구한 가운데 조만간 정 교수를 다시 불러 관련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이강국입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늘 오전 10시 반으로 예정된 영장 실질 심사 일정을 미뤄달라며 어제 신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씨 측은 최근 넘어져 허리 디스크가 악화했고 오늘 수술을 받기로 했다며 수술 후 1, 2주 동안 외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와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정반대의 시선이 극렬하게 맞서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거짓 정보까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에서 찍힌 사진을 조작하거나 사진에 찍힌 사실을 입맛에 맞게 왜곡하는 경우까지 있었는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한동우 기자입니다. 참석 인원을 부풀리려고 사진을 조작했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서초동 집회를 겨냥해 자유한국당 민경우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입니다. 그러나 민 의원이 올린 건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측이 만든 광고 사진입니다. 별다른 편집도 없이 기존 유세 사진의 한 귀퉁이를 오렸기 때문에 문구까지 그대로 일치합니다. 민 의원이 직접 올렸다면 국회의원이 거짓 선동을 한 셈이고 누군가에게 제공받았다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출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YTN은 민 의원에게 경위를 직접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고 의원실 측은 민 의원 본인이 게시물을 직접 올려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10월 3일 조국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 연합뉴스가 올린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됐습니다. 사진 하단 부분이 반복돼 마치 참여 인원을 부풀린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러나 너무 조악해서 의도된 건 아닐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북한에서 많이 하는 방법이 이제 반복해서 사람을 감쪽같이 집어넣고 뭐 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 사진은 그 의도성을 가지고 했다면은 너무나 표시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연합뉴스 측은 당시 현장 무선망이 폭주해 생긴 일이라며 4일 전국체전 개막식 때도 같은 현상이 발생해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술적 오류일 가능성이 크지만 해당 사진은 아직도 언론을 비하하거나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조롱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서초동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정치검찰은 물러나라는 의미로 검찰청을 향해 일제히 손을 뻗습니다. 검찰개혁의 함성으로 대검찰청을 향해서 발사! 그런데 이 장면은 이현주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안에서 나치 친위대가 히틀러를 향해 다짐하는 맹목적인 충성 맹세와 비교됩니다.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거리의 시민들을 비이성적 추종자로 깎아내린 겁니다. 그건 굉장히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치인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민심을 그대로 제대로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소설가 황석영과 공지영, 시인 안도현 등 작가 1,276명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개혁 완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작가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블랙리스트 악몽이 생생한데 다시 자의적인 공권력의 폭주가 시작돼 불안과 분노를 느낀다면서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촛불 민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작가들은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이 휘두르는 칼날은 군부 독재의 총칼보다 공포라며 조국 섬멸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도 무시하는 검찰은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칼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교수단체가 현 정부의 검찰 개혁안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단체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보권을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찰 조직에 독자적 수사권까지 부여한다면 수사기관에 대한 정부의 장악력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를 두고 여야가 볼썽사나운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항의하는 민주당 위원들에게 욕설을 했다가 나중에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뭐한다 진짜? 누가 감을 질러? 제가 들었습니다. 뭐야? 정도껏 하세요. 정도껏. 이건? 아니 뭐 하십니까 도대체? 법사위원장께서 자신을 지켜야 자기 사건의 피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 안 받습니까? 네?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이게 무슨 신상 발언입니까? 지금 검찰이 피의자가 자기 사건에서 압박하는 신상 발언입니까? 정당행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듣기 싫은 기바가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원래 듣고 싶은 얘기만 듣잖아. 하고 싶은 위원장 자격이 없어요. 위원장 뭐야 이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위원장 자격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김종민 의원이에요. 그래놓고 본인이 더 난리 쳐요 저렇게. 찬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할로윈 오늘 절기답게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2.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나 낮고요. 올 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글날이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가운데 경기와 충청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전까지 중부지방은 북한에서 내려오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순으로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대관령의 기온이 9.1도, 파주는 9.6도, 제천은 10.7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낮에도 예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9도, 대전과 광주 22도로 예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19호 태풍 하기비스는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해 괌 북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쯤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까지 북상한 뒤 이후 도쿄 서남쪽 육상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태풍의 진로가 워낙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갑자기 차가워지는 날씨에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건강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북미 실무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만납니다. 이 본부장은 북미 대화를 이어가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소집 요구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와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성과를 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은 북미 간 손에 잡히는 구체적 성과는 없었지만 북미 대표가 서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스톡홀름 북미 회담 결렬을 선언하면서 미국에 책임을 넘겼습니다. 다시 회담 장소에 나오실 의욕이 있으십니까? 미국 중에 물어보십시오. 우리로서는 이번 회담에 대해서 매우 욕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본부장은 앞으로 북미 대화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 간의 공조라며 그동안 긴밀하게 공조했고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오는 10일까지 워싱턴 DC에 머물며 비건 대표 등과 만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에 대응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 소집 요구에
주유엔 북한 대표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영국 등의 안보리 소집 요구에 대해 위험스러운 시도라면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사는 우리는 영국 등의 불순한 움직임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서 안보리에서 우리의 자위적 조치를 문제 삼는다면 주권을 방어하려는 우리의 욕구를 더욱 자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보리 비공개 회의는 현지 시간으로 8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북한과 일본이 서로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주장하는 황금어장에서 북한 어선과 일본 어업 단속선이 충돌했습니다. 북한 어선이 침몰했는데 북측 승선원 60여 명은 전원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동해 대화태 어장에서 북한 대형 어선과 일본 수산청 어업 단속선이 충돌했습니다. 충돌 여파로 파손된 북한 어선이 가라앉기 시작하자 승무원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현장에 순시선을 보내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북한 어선은 결국 침몰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북측 승선원 60여 명이 전원 구조됐다고 전했습니다. まさに全体の今状況について確認をし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ので 충돌이 일어난 현장은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북서쪽으로 350km 지점. 오징어나 홍게 등 연간 2만 톤 이상의 해산물이 잡혀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곳으로 북한 어선이 자주 조업하는 곳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지역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쪽이라고 주장해왔고 이번에도 이곳에 북한 어선이 들어와 퇴거 조치를 하다 충돌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通常は音声でありますとか、あといわゆる放水時を使った退去警告活動などを実施しています。電光掲示板のようなものを使いまして退去警告中に発生した事案でございます。 하지만 북한은 최근 이 지역이 북한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라고 주장하며 일본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에는 북한 선박이 이 일대에서 일본 단속선과 순시선을 만나자 무전교신을 통해 즉시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북한 선박은 소총으로 무장한 채 일본 단속선에 30m까지 접근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일본 국제예술제에서 개막 사흘 만에 중단됐던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오늘 재개됩니다. 일본 NHK는 아이치 트리엔날레 전체 행사와 기획전을 각각 담당하는 두 실행위원회가 소녀상 전시 재개를 위한 막판 협의 끝에 오늘 전시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1일 아이치 트리엔날레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에 출품된 평화의 소녀상은 우익들의 협박과 일본 정부 차원의 문제 지적이 잇따르자 개막 사흘 만에 전시가 중단됐습니다. 오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의식에 한국 정부 대표로 이낙연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국 총리실은 이 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 여부와 관련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왕 즉위식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 총리의 참석 여부는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8번째 사건, 과거 모방 범죄로 드러나서 법적 처벌까지 끝났죠. 그런데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에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모 씨도 2심 재판부터는 고문을 받아서 허위로 자백을 했다라며 결백을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됐던 윤모 씨는 1989년 10월 1심 재판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본인의 자백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되며 사건이 해결되나 싶었는데 윤 씨는 이내 결백을 호소하며 항소를 결정합니다. 경찰의 강압적 수사에 허위 자백을 했다는 게 항소 이유였습니다. 윤 씨는 2심 재판부에 경찰에 연행된 뒤 혹독한 고문 속에 잠을 못 잔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8차 사건 발생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며 알리바이도 제시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윤 씨가 범행 수법을 소상히 진술하는 등 자백에 의심되는 부분이 없고 경찰 가혹 행위에 대한 증거도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윤 씨는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돼 19년을 복역했고 지난 2009년에 가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이춘재의 자백으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며 윤 씨가 억울한 누명을 썼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그때 당시에도 이슈하고 인도에 사는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재수없는 막 한판을 그러니까 외국이니까 모두가 너무나 많이 맞은 거예요. 9시 반에 된다거나 9시 되면 자동적으로 애들이 학교를 안 나가고. 물론 이춘재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하지도 않은 범죄로 허세를 부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8차 사건의 증거물을 찾아 DNA 분석을 의뢰하는 게 확실한 검증법이라고 보고 피해자 가족을 수소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철도노조가 3년 만에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72시간 파업입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코레일과 임금교섭 결렬로 오는 11일부터 72시간 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 당장 이번 주 금요일 출퇴근 시간부터 주말 국철과 철도 이용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국방부, 전국 고속버스 운송조합 등과 함께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철도공사 직원과 군인력 300여 명 등이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KTX에 우선 투입됩니다. 코레일은 파업 기간 광역전철의 운행률은 88%, 고속열차 81%, 새마을과 무궁화호 60%, 화물열차 37%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버스업계와 지자체도 비상수송 대책에 힘을 보탭니다. 버스업계는 고속버스 탑승률이 56%로 하루 평균 잔여 좌석이 9만 3천 석가량에 이르고 시외버스도 63만 석의 여유가 있는 만큼 상당 부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유 좌석까지 부족하면 예비버스와 전세버스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코레일과 연계 운행하는 지하철 1, 3, 4호선의 운행 횟수를 24차례 확대합니다. 시내버스 수요가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에는 운행 횟수를 늘립니다. 인천시는 경인선과 수인선 구간에 광역버스를 투입하고 경기도 역시 출퇴근 시간 버스를 집중 배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철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노사 양측에 당부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 지역을 공격하려는 터키의 계획에 미국이 결국 동의하면서 미군을 도와 테러 조직 이슬람 국가 IS 격퇴를 위해 피 흘린 시리아 쿠르드는 사실상 버림받게 됐습니다. 백악관은 터키가 올해 준비한 시리아 북부 군사작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신과 더힐 등 미국 매체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북동부에 주둔 중인 미군은 현지 시각으로 6일 터키 접경 지역에서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터키와 접한 시리아 북동부 국경에 주둔해온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결정과 관련해 끝없는 전쟁에서 벗어나 미군을 데려와야 할 때라며 철군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북동부 군사작전 개시를 예고한 터키를 향해 도를 넘는 행위를 한다면 터키의 경제를 망가뜨리겠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시리아 북동부에서 발을 빼겠다면서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지난 대선 당시의 고립주의 약속을 재천명했지만 이에 대해서 여당인 공화당조차 반발하는 등 후폭풍에 직면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관령 9.1, 제천이 10.7도까지 떨어졌고 낮에도 예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검찰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사에 대한 감찰권을 법무부가 대검찰청으로부터 거둬들이라고 권고해 검찰에 대한 감찰 권한을 법무부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 관행을 폐지하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버닝썬 사건을 보강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핵심 인물 윤모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총경의 수상한 주식 거래 의혹이 새롭게 알려졌는데 경찰은 의혹을 미리 파악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아니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할로윈 오늘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합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강원 산간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몇 도까지 떨어졌습니까? 네, 이 시각 서울 기온이 12.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데요. 그 밖에 대관령의 기온이 9.1도, 봉화 10.4도로 내륙 곳곳의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더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8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이 더 낮겠고요. 대관령의 기온은 영하 3도로 첫 영하권을 기록하겠습니다. 강원 산간은 내일 새벽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19호 태풍 하기비스는 현재 매우 강한 중형급의 태풍으로 괌 북쪽 해상에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새벽 일본 오키나와 부근까지 북상한 뒤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도쿄 서남쪽 육상에 상륙하겠습니다. 태풍 반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해안과 동해안도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상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오전 한때 약하게 비가 지나겠습니다. 낮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고요. 서해안과 강원, 산간,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기온 19도, 전주와 광주 22도, 부산 24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가족들도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도 못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정말 틀린 게 아닌가. 계속 검찰 관계자다 하면서 언론에 피의 사실을 흘리는 것, 저 요건에 비춰봤을 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가족 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이 임명하고 이는 마치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아라 하는 격 아닌가 생각하는데, 무엇보다도 국민의 시각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현재를 살펴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최근 불로 쪼개진 채 열리는 광장 집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목소리 표출을 국론 분열로 보지 않는다며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데 국민의 뜻이 하나로 모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린 뒤 첫 청와대 참모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로는 검찰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에는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모두 개혁의 주체로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지난주 지시사항의 연장선에 있는 발언입니다. 검찰 개혁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보장할 것도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의견 차이를 넘어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 매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해 향후 대규모 집회에 자제를 호소하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찬반 집회를 국론 분열로 보는 시각엔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평가하고 검찰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이 먼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이 직접 거리로 나와 의사 표현을 하게 만든 것은 민의를 외면하는 대통령 본인 때문이라며 말로만 정의와 공정을 운운하며 국회로 모든 책임을 돌리지 말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국민 대립과 분열의 원흉은 대통령이라며 조국 장관을 버리고 양심과 상식을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조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검사가 각종 공격을 당하는 것과 관련해 야당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여당은 조국 장관과 가족을 향한 언어 폭력이 훨씬 심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들어보시죠. 충격적인 보도가 좀 있어가지고요. 조국 집 압수수색했던 여검사 무차별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 심지어는 다른 여검사와 비교해서 누가 예쁜가. 욕하기가 미안한 얼굴이다. 김 검사는 용서를 해서는 안 된다. 와, X 얼굴이 반정부 시위를 할 만하게 생겼네. 라는 인터넷상에서 이 여검사에 대해서 테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났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칼이 꽂힌 인형이 배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리에 여과되지 않은 그런 테러 수준의 말을 증폭시키는 스피커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검찰에 대한 막말과 언어폭력도 있지만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2달 동안의 언어폭력과 테러가 검찰 그 여검사의 수백 배에 달할 거라고 봅니다.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이 직접 검사를 감찰하는 권한을 법무부가 가져와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검찰은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관행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추가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이른 시일 안에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 카르텔이란 표현까지 쓰며 국민을 위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위한 법무부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개혁 방안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검사에 대한 감찰권을 법무부가 대검찰청으로부터 거둬들이란 겁니다. 지금은 검사 비위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먼저 감찰하면 법무부가 심의해 의결합니다. 사실상 2차 감찰이 유명무실해 셀프 감찰,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대검찰청의 셀프 감찰을 폐지하자라는 취지입니다. 법무부의 감찰은 2차 감찰로 나눠져 있었고 사실상 행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개혁위는 법무부가 실질적으로 감찰을 맡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감찰 전담팀 구성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업무에서 검사를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위법 수사, 권한남용 행위 등도 감찰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권고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팀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가능성을 열어둬 압박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도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던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검찰이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서 경찰도 공개 소환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도 향후 수사에서는 검찰의 기조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 청장은 피의 사실 공표는 필요한 경우 아주 예외적으로 해야 한다는데 중론이 모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던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증인을 부르자는 자유한국당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관련 증인을 함께 요구하면서 국감이 또 중단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또 다른 국정감사장에서는 떡볶이와 드론 무력화 장비 같은 이색 소품이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그토록 원하던 문경단 위원장을 저희 민주당에서 증인으로 불러 세우겠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걸림돌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SOK 관련 증인들도 같이 불러 세워서 이의가 없는 증인은 채택을 하고 이의가 있는 사람 채택하지 말자. 그런데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는 전혀 이 맞바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국감 첫날부터 집단 퇴장 사태까지 빚었던 문체위 국감이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또다시 맞붙었습니다. 조국 장관 관련 증인을 부르자는 한국당에 맞서 민주당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관련 증인도 부르자며 충돌한 겁니다. 여야 간사들이 협의에 나섰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감은 1시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3당 간사가 누차에 만나서 조정했지만 서로 양극단이 너무나 싸워요. 창피한 줄 아세요? 너무 싸워. 국감 때마다 등장하는 이색 소품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는 드론을 잡는 총이 등장했습니다. 와이파이나 GPS 같은 전파 신호를 교란해서 드론을 무력화하는 장비지만 전파 규제로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무선 통신을 방해한 자는, 즉 아까 쨘모가 공격하는 그 드론을 향해서 이게 쏘았을 때 이거를 쏘는 이 사람은 방해한 자가 되어가지고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떡볶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떡볶이 업체 대표가 불매운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을 폈는데 회의장 안에 음식물 반입이 안 되자 떡볶이를 밀봉해 가져왔습니다. 이 국대 떡볶이는 서울대 점에서 지금 퇴출됐어요. 그 병원 노조에서 하도 나가라고 성화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새로 부임한 공정거래위원장님은 품목에다 마진까지 공개하라고 이 성화지. 어떻게 도대체 이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상임위 구분 없이 대부분의 질의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논란에 집중되면서 정책적인 대안 없이 정쟁만 요란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6일째를 맞는 가운데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질의가 진행됩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정무위원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 의혹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국방위에서는 합동참모본부를 상대로 대북 도발 대비 태세와 한박도 영토 논란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부인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사모펀드에 10억 원을 투자한 뒤에 조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까지 투자 수익금 등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공개한 조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공소장을 보면 정 교수와 남동생은 지난 2017년 코링크 사무실에서 신주를 5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조 씨는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정 교수 남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지난해 9월까지 19차례에 걸쳐 매달 860만 원씩 모두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장관의 친동생이 오늘 영장 심사를 앞두고 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구인 여부를 지켜본 뒤 구속 여부 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조국 장관 부인에 이어서 동생도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웅동학원 비리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장관 동생 조모 씨의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심사를 앞둔 조 씨는 영장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조 씨는 최근 부상으로 허리 디스크 상태가 나빠져 수술을 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고 영장심사 날 수술이 잡혀 외출이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일단 일정을 미루지 않고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발부된 구인영장을 집행해서 조 씨가 출석하면 신문을 진행하고 불출석할 경우 신문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웅동중학교 공사를 하고도 대금을 못 받았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조 씨가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웅동학원 측이 변론을 포기하면서 100억 원대 채권을 확보해 위장소송으로 사학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조 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간에서 조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공범 2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뭐 억울한 점이 있으시면 억울하고 생각되는데 이제 그것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사에 있으실까요? 조 씨에 대해 영장이 발부되면 조 장관의 가족 중 첫 구속 사례가 됩니다. 그러나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친동생 조 씨도 건강 문제를 앞세우고 국감 일정까지 겹치면서 당초 검찰의 계획과 달리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버닝썬 사건을 보강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모 총경에 대해서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로 윤모 총경의 수상한 주식 거래 의혹이 새롭게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이 의혹을 미리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데 경찰은 석연치 않은 해명만 내놨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 5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윤모 총경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밝혀낸 혐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뇌물과 김영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고 결국 직권남용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비해 금액이 적거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수사 결과 확인된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이 점에 대해서는 최종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경찰은 엄정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승리, 유모 씨에 대한 횡령 혐의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인 사건이 있어 향후 언제든지 추가 단서가 포착되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윤 총경과 승리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 노건 C&I 전 대표 정모 씨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윤 총경에게 공짜 주식 등을 건넨 정황이 검찰 수사로 새롭게 알려진 겁니다. 그런데 경찰도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의혹을 4개월 전부터 수사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겁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검찰과 달리 경찰 수사는 윤 총경의 유착 의혹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어 검찰과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애초 자신들이 넘긴 자료 이외에 추가로 정황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윤 총경을 감싸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수감 당시 금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교정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와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내용 최근에 전해드렸습니다. YTN이 징계 심사 당시의 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사회적인 지탄이 컸던 사안이었는데도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봐주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각종 편의 제공에 연루된 교정 공무원들은 사건 4년 만에 중앙징계위에서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징계가 과하다며 즉각 소청심사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앙징계위와 소청심사위 회의록을 보면 봐주기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먼저 법무부는 최초 감찰 때 금품을 받고 금지된 화장품 반입을 허용한 당시 서울 남부구치소 의료과장에게 정직 3개월,
연결고리 등의 역할을 한 다른 2명에게는 감봉 3개월 요구에 그쳤습니다. 중앙징계위가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 해임과 정직 3개월이라는 더 엄한 징계를 내렸다는 점에서 법무부가 서둘러 제19를 감싼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특히 해임됐던 남부구치소 의료과장이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가벼워지는 과정에서는 더 이상한 대목도 등장합니다. 주심을 맡은 소청심사위원은 수수한 금액에 비춰보면 통상적으로 해임 또는 파면에 해당하는 배제 징계가 내려진다면서 원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한 소청심사위원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조직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다른 소청심사위원은 비위 사실은 인정됐지만 중징계할 사안은 아니라며 감경 의견을 제시했고 결국 표결 끝에 해임에서 강등으로 최종 결정된 겁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조차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솜방망이 징계를 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론이 들끓을 때는 좀 높은 수준의 징계를 했다가 이후에는 다소 징계를 완화해서 그냥 넘어가는 물타기식으로 하는 건데 징계를 재심의할 때 지금의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정도로 좀 강화한다면 징계를 완화하는 것이 좀 더 어려워질 거고 한 중앙징계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위라고 문제의 교정공무원을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징계 결과는 내부의 이런 목소리와는 달랐다는 점에서 징계와 소청심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와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최근 들어 서울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가 대규모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샅샅이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강남권과 마포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자기 예금 6억 원을 들여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사례에 20대가 1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며 돈을 10억 원이나 빌린 일도 발견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한 10일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는 건 이러한 수상한 거래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무려 32개 기관이 오는 11일부터 대대적인 합동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빌린 돈이 많거나 현금 위주의 거래와 미성년자 거래, 허위 계약 의심 거래 등입니다. 최근에 과다 차입금을 통한 갭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조사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실거래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런 의심 사례들을 추출해서 정부는 8월 이후 거래를 우선 살피되 필요하다면 그 이전 거래도 파헤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에 더해 서대문구까지 8개 구에서 이뤄진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합동조사는 연말까지 이어지고 내년부터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상시 조사 체계로 운영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비싼 데이터 요금 때문에 와이파이 난민이나 심지어 학생들 사이엔 와이파이 셔틀이란 말까지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서울 전역을 무료 와이파이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상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 다동의 한 공용주차장. 주차 공간마다 검은색 차량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이 이 신호를 받아 운전자들에게 주차 공간을 알려주는 사물 인터넷 IoT 주차장입니다.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지 정보를 알려주고요. 운전자가 어디에 있더라도 앱을 통해서 주차를 미리 예약하고 결제해서 IT 선진국답게 서울은 공공 와이파이도 이미 수준급입니다. 고화질 동영상을 무리 없이 시청할 정도입니다. 지금도 서울 생활권 면적의 약 3분의 1 지역에서는 서울시의 무료 와이파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전 지역에서 가능해집니다. 서울시가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데이터 무료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목표는 2022년. 그때까지 와이파이 무선송 수신 장치 AP를 현재 7,400여 개에서 23,000여 개로 늘립니다. 속도는 더 빨라져 최대 9.6GBps에 이릅니다. 시민들의 통신 기본권이라는 것들을 스마트 통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면서 공유 와이파이의 근간이 되는 공공 자가통신망은 기존의 2,800여 킬로미터와 새로 깔리는 1,300여 킬로미터를 연계해 통합합니다. 또 이 자가통신망에 IoT 기지국 1,000개를 새로 연결해 스마트 도시 서비스 기반도 마련합니다. 서울시는 무료 와이파이를 통한 통신 기본권 보장과 스마트 시티 인프라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1,02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욕창을 막아준다고 광고하는 방석 가운데 일부에서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욕창 예방 방석 10개와 비의료기기인 욕창 예방 방석 6개 등 16개를 쏘고 분석한 결과 세계 제품에서 생활용품 안전 기준치를 최대 289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세 개 모두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유사 욕창 예방 방석이었는데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혈류장애 질환 방지 등의 표현을 써 광고한 점도 지적받았습니다.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에서 이틀 연속으로 믿기 힘든 끝내기 승부가 나왔습니다. 정규리그 3위 키움이 연장 접전 끝에 극적인 끝내기 역전승으로 플레이오프까지 1승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점차로 끌려가며 패색이 짙어지던 8회 말 1차전 끝내기 홈런의 주인공 박병호가 가운데 담장을 훌쩍 넘기는 2점 홈런을 터뜨립니다. 경기 내내 침묵을 지키다 결정적인 순간 한 방을 터뜨렸던 1차전처럼 2차전에서도 앞선 3타석 연속 삼진을 당한 박병호가 끝내 이름값을 한 겁니다. 한 점차 턱밑까지 추격한 키움은 9회 마지막 공격에서 기어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선두타자 송성문이 안타로 출루한 뒤 3루까지 진출했고 투아웃 3루 기회에서 서건창이 극적인 동점 적시타를 터뜨리며 LG 마무리 고우석을 이틀 연속 무너뜨렸습니다. 기세가 오른 키움은 연장 10회 말 LG의 어이없는 실수를 틈타 승부를 갈랐습니다. LG 투수 진해수가 아무도 없는 2루로 견제구를 던졌고 볼이 외야로 굴러가는 동안 2루 주자 김하성이 3루까지 진출했습니다. 결국 주요상의 내야 땅볼을 틈타 김하성이 홈을 밟으면서 길고 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틀 연속 끝내기 승리라는 진기록과 함께 키움은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단 1승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초반에 좀 힘들게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게 어쨌든 이렇게 또 뒤집을 수 있는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팬들한테 좋은 선물한 것 같아서 어쨌든 기분은 좋습니다. 1, 2차전 승리했지만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한다면 잠실 가서도 좋은 승부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G는 3회까지 매이닝 한 점씩을 올렸지만 숱한 추가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8회에는 김대현, 9회에는 고우석 등 불펜을 책임져야 할 젊은 투수들이 경험 부족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남은 시리즈에서도 투수 운용에 어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가 미국 프로야구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3차전에서 5이닝 2실점으로 호투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앞선 다저스는 포스트 시즌 2차 관문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까지 1승만을 남겼습니다. 김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류현진은 1회 투아웃 주자 1루에서 4번 타자 소토에게 투런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헛스윙을 유도하기 위한 높은 직구였는데 방망이 중심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한 출발은 오히려 집중력을 높이는 약이 됐습니다. 2회와 3회 삼진 3개를 곁들이면서 이딴 3자 범퇴로 워싱턴 타선을 돌려세웠습니다.
4회와 5회 다시 실점 위기가 찾아왔지만 빅리그 평균 자책점 1위다운 위기 관리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4회 연속 안타를 맞은 실점 위기에서 스즈키를 병살로 처리한 장면이 압권이었습니다. 5이닝 동안 체인지업 중심으로 74개의 공을 던지면서 안타 4개를 맞고 2실점했고 볼넷 2개를 내줬지만 삼진도 3개를 곁들였습니다. 워싱턴 선발 산체스의 구위에 눌려 침묵하던 다저스 타선도 5회부터 폭발했습니다. 먼시가 솔로 홈런으로 추격에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한 점 차로 추격했고 산체스가 마운드에서 물러난 6회에는 본격적으로 워싱턴 마운드를 공략했습니다. 다저스는 투아웃 이후 터너의 3런 홈런 등 무려 7점을 뽑으면서 8대2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다저스는 9회 마틴의 스위기 투런포가 터지면서 10대4 대승을 거두고 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앞서갔습니다. 류현진은 팀이 3대2로 경기를 뒤집은 6회 대타로 교체되면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오전 3선승제 시리즈에서 1승 1패 이후 3차전을 승리한 팀이 다음 시리즈로 오른 역대 확률은 75%. 유현진과 타선의 완벽 조화로 절대 유리한 구지에 오른 다저스는 이제 1승만 보태면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하게 됩니다. YTN 김상학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템파베이의 최지만이 홈에서 열린 휴스턴과의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 3차전에서 3대1로 앞선 3회 말 솔로 홈런을 뽑아냈습니다. 최지만이 포스트 시즌에서 홈런을 친 건 메이저리그 진출 4년 만에 처음으로 템파베이는 휴스턴을 10대3으로 크게 누르고 2연패 뒤에 첫 승을 올렸습니다. 29년 만에 평양 원정길에 나서는 축구대표팀이 소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빗줄기 속에서도 벤투호에 승선한 선수 23명이 파주에 모였습니다. 취재진의 관심은 온통 다음 주 평양에서 열리는 월드컵 예선에 향했습니다. 대표팀은 우리 응원단 없이 홍관중의 일방적인 응원을 등에 업은 북한을 상대해야만 하는 상황. 주장 손흥민은 북한전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평양에서 하고 싶은 게 있느냐는 한 취재진의 질문엔 놀러 가는 게 아니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가서 그냥 무조건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고요. 뭐 저희가 뭐 여행객도 아니고 정말 저는 경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뭐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선수로서 또 대표팀에 들어온 선수로서 참 그냥 경기 하나만 생각하고 다녀오고 싶습니다. 부상을 털고 11개월 만에 돌아온 벤투호의 황태자 남태희는 평양 김일성 경기장의 인조잔디 변수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저는 뭐 어릴 때 인조잔디에서 많이 해왔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 어떻게 이제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잘 생각해서.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의 주역인 이재익은 이번에 처음 성인 대표팀에 발탁된 만큼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꿈꾸던 자리였다면서도 평양 원정에선 살아서 돌아오고 싶다는 속내를 털어놔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제가 원하던 자리였고 그리고 꿈꾸던 자리다 보니까 오래 살아남고 경기도 뛰면 좋겠지만 일단 적응도 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잘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벤투 감독도 일단 북한전에 앞서 열리는 스리랑카전에만 집중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간 벤투호는 오는 10일 약체 스리랑카와 2차전을 치른 뒤 오는 15일 까다로운 평양 원정 경기에 나섭니다. YTN 최두입니다.
찬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할로윈 오늘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합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는데요. 서울 기온 12.5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고요. 대관령 9도 등 10도 안팎의 기온까지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더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8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더 낮겠고요. 한글날인 내일 대관령의 기온은 영하 3도로 첫 영하권을 기록하겠습니다. 강원 산간은 내일 새벽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19호 태풍 하기비스는 일본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새벽 일본 오키나와 부근까지 북상한 뒤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일요일 도쿄 서남쪽 육상에 상륙하겠습니다. 하지만 매우 강한 세력으로 태풍 반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해안과 동해안도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상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오전 한때 비가 약하게 지나겠고요. 서해안과 강원, 산간,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12.5도, 울산 16.2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19도, 전주와 광주 22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 영동과 경남 지방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